조계총림 순천 송광사가 고려 말부터 조선 초 우리 불교를 이끌었던 지공 나옹 무학 스님을 추모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마상을 조명하고 선양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수행단체로 발돋움한 불영사 연불만일결사회가 발족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원들은 회향하는 날까지 초발심을 잃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전국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불자기업 비드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디지털 회원증과 통합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3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사리로 맺어진 양국 인연의 씨앗은 불교계 국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표 목종 스님을 만났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소감과 풍경소리가 하고 있는 사업, 임기 동안 추진할 사업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우리 불교를 이끌었던 지공 나옹 무학 스님을 추모하는 달해제를 봉행하고 학술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사마상을 조명하고 선양하는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송광사 영천수로 우려낸 차와 5가지 공약물을 지공, 나옹, 무학 스님 진영에 올리고 삼배를 올립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 초기 불교를 계승 발전시켰던 지공, 나옹, 무학, 사마상을 기리는 달해제를 어제 봉행했습니다.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 아침 저녁 입으로만 우리가 예불을 하지 진정한 그분들이 그 영향이 우리 이 조계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대한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근래 처음으로 다시 인도 마가다국 왕자로 태어나 출가해 당시 세계적인 교육기관이자 사원인 나란다 대학에서 수학한 지공 스님은 고려말 원나라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양산통도 4등 전국 사찰들을 돌며 나란다 대학의 불법을 전한 지공 스님의 법맥은 나옹, 무학 스님에게 이어져 조선 불교의 근간이 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해제에 이어 송광사는 경내 사자루에서 보조사상연구원과 공동으로 여말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옹의 법맥을 주제로 학술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새 스님의 법맥은 고려말 조선초라는 격변기 속에 송광사의 앞날을 보다 굳건하게 지켜낼 불보사의 가피라 할 것입니다. 김광식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 황인규, 문서운, 전남대 이계표, 순천대 이종수 교수 등이 고려말 송광사의 위상과 지공 스님에 대해 발표와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당시 송광사는 동방 제1도량이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 최대 사찰이었고 중심에는 나옹, 무학 스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화상이 사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시대 이후로 최고의 증명법사가 되고 있지만 가장 영험이 있고 가장 큰 스승이 바로 이 세 분의 스님입니다. 이어 중앙승가대 자연스님과 정각스님, 김상영 교수 등이 나옹 스님의 위상과 조선 초기 불교 법맥에 대한 연구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송광사는 보조사상연구원과 함께 지속적인 학술대회로 조계총림을 빛낸 조사 스님들의 업적을 선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수행단체로 발돋움한 울진 불영사 연불만일 수행공동체 만결회가 발족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만결회 회원들은 결사를 회향하는 2038년 10월 31일까지 초발심을 잃지 않고 연불과 108배 등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음력 5월 15일 1심으로 연불해 자신의 본래의 마음인 보리심을 찾자는 불영사 주지 이룬 스님의 발언으로 연불만일 결사회 만결회가 결사됐습니다. 이후 전 세계 회원들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네팔 등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수 환경을 개선하는 등 불모지에서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만결회가 어제 천년고찰 울진 불영사 설법전에서 발족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어떤 시간이 모여서 이렇게 1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른 것처럼 우리 지금 만결회 회원들도 굉장히 더 이제 10년 동안 어떤 수행을 통해서 성숙한 것 같고, 우리가 뭐 연불에 집중하거나 또는 어떤 화두에 집중하거나 내가 하는 매사 어떤 일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108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그 명상을 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진행된 법회에는 이룬 스님을 비롯해 남만희 신도회장과 만결 회원들이 참석해 초발심을 다졌습니다. 불영사 만결회가 시작한 지 어느덧 10주년이 됐습니다. 만결회 회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기륜 스님의 마음 편지를 항상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수행 경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결회가 끝날 때까지 항상 동참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10주년 기념법회를 맞아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등 각 단체의 대표들이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이룬 스님은 매일 아침 전 세계 1만여 명의 회원들에게 생활 법문, 마음 편지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마다 제가 보내는 마음 편지를 보면서 그 많은 위로와 어떤 희망,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우리가 다음 생까지도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부처님의 자비강명으로 전 세계가 행복한 불국 정토가 되길 바라는 만결회. 오는 2038년 10월 31일 결사를 회항하는 날까지 연불과 108배 자비 나눔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웅규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전국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불자기업 비드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디지털 회원증과 통합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27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불자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전국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종단 신도 등록 확대와 조직화를 통해 신도 조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신도회가 어제 주식회사 비드테크와 불자 역량 결집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불자기업 비드테크가 시스템 구축과 앱 개발은 물론 유지 보수와 데이터 관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도들의 어떤 활동 자체를 정보화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웹 속에 넣어드리면서 흩어진 신도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보려고 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신도회가 또 신도들이 결속되고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멤버십 회원증과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온 오프라인상에서 조계종 신도 디지털 회원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신도들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 메시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신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수정 보완해 오는 8월 1일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내 메신저 전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솔루션을 저희가 불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중앙신도회는 업무 협약을 계기로 교구 신도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단 신도 조직의 시스템 구축과 신도 조직화 체계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 관악구 보명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3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사리로 맺어진 양국 인연의 씨앗은 불교계 국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윤해 모신 지 39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보명사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념 법회마다 스리랑카 스님들이 참여해 연부를 하며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을 발언합니다. 보명사에 모셔진 진신사리는 아쇼카 왕의 태자 아라한트 마힌다가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할 때 모셔간 사리를 분과해 1982년 한국으로 이운한 겁니다. 이를 기념하는 법회에 주한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대사들이 직접 참여하며 국제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I said today is a very significant and iconic day, not only for this temple, but for the entire Sri Lanka. As all of us know, we are celebrating the 39th anniversary of enshrinement of Lord Buddha's relics from Isramoniya temple at this Myanmar temple. 진신사리 봉환 기념법회에 조계종 원로의원 무봉 성우 대종사도 찾았습니다. 성우 대종사는 불자들이 선행을 배워 아는 것과 배우지 않아도 선행을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화엄경 현수보살품 개송을 읽고 불자들에게 자비행 실천으로 공덕을 쌓아 나가라고 법문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 참 많습니다.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재물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덕이야말로 내가 쌓아서 내가 받는 것. 보명사 회주 상원 스님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 내년 40주년 기념법회는 성대하게 봉행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각자의 행복을 위해 수행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지만 남기고 가신 주옥 같은 가르침은 중생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류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이윤으로 시작된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의 우호 관계가 인도, 미얀마, 태국 등 불교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탑골 미술관이 공감, 공유, 공생의 키워드인 공을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기획 전시를 열었는데요. 첫 번째 전시 어떤 쓰임에선 인간의 필요로 탄생해 순간에 소명을 다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찢어지고 갈라졌던 비닐이 실로 한데 엮이자 푸른 바다가 됩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금사와 은사가 엮여 신비로운 빛을 발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에서 공감, 공유, 공생의 키워드 공을 주제로 준비한 프로젝트 공. 첫 번째 전시 어떤 쓰임입니다. 전시에 참여한 김태연 정찬부 작가는 일회용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어떤 존재든 쓰임이 있고 쓸모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찬부 작가는 무수히 많은 빨대를 이어붙여 만든 다양한 색감의 바위와 도롱뇽으로 도심 속 자연을 꾸밉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인 빨대를 바라보며 금방 소모되는 것에 의문을 가진 작가는 2007년부터 주로 빨대를 사용해 작업했습니다. 작가는 전시를 본 관람객들이 너무 사소해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존재들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지켜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쓰임이 다한 재료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또 다시 활용될 수 있는가, 쓰임이 다한 그 플라스틱 빨대를 예술로서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쓰임이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김태연 작가는 단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비닐봉지를 작품의 소재로 사용합니다. 비닐봉지로 작품을 만든 지 10년이 넘은 김태연 작가는 작업을 하며 무분별하게 쓰고 버리는 물건을 다시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폐비닐을 자르고 느리며 실을 만들고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관람객이 사물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사물의 어떤 가치나 우리가 버려지는 혹은 쉽게 지나치는 어떤 재료들 혹은 쓰레기라고 여겨지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쓰임을 가지고 가치를 지닌다는 모든 존재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가 있음을 전하는 정찬부 김태현 작가의 작품은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다음 달 7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천년고찰 기장 장안사가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안사는 인근에 조성될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수행 환경 침해와 심각한 자연 환경 파괴가 예상된다며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가 즉시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안사 주지 무관스님은 장안사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사항쟁의 마음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안사 인근에 건립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2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0년간 311만 7천 세제곱미터 산업 폐기물을 매립할 예정입니다. 진각종 종립학교인 대구시민중고등학교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불교 인재 양성의 구심점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민중고등학교는 어제 진각종 총인 금강아사리 경정대종사와 교법아사리 효명정사, 행법아사리 도진정사 증명으로 본존 장엄가지불사를 봉행했습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학교 이전이라는 큰 불사를 완수하고 본존 장엄 가지불사로 학교 안에 부처님의 혼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창교 정신이 널리 퍼지길 서원했습니다. 이사장 상명정사는 지역사회에 진각 정신이 홍포되고 원력이 대구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길 당부했습니다. 전국 지하철역과 철도역, 학교, 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에 게시판을 설치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표로 취임한 목종 스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표로 취임하셨는데 예. 먼저 취임 축하 말씀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표 이사를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 20년쯤 됐거든요. 그동안에 대덕 스님들께서 잘 이끌어 오셨거든요. 또 봉사자, 후원자 많은 분들이 원력이 합쳐졌고요. 근데 사실은 많은 능력도 부족한 제가 맡아서 그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또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네. 풍경소리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대외 전법단체입니다. 1999년에 이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로 해서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이렇게 이제 창립을 했고요. 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지하철역에 이제 게시판을 설치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리고 이제 단체는 서울에 이제 본부가 있고 각 뭐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뭐 대전 이렇게 각 광역시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본부에서 이제 하는 일은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현대적 의미로 잘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님들이나 그런 분들 섭외를 해서 그 작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선정이 되면 선정위원회 선정을 합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그 인쇄분을 이제 각 사찰에 이제 각 지역에 분배를 하죠. 네. 그럼 지역의 지부에는 이제 봉사자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역마다 가서
그 게시판도 교체해주고 게시판 청소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주로 이제 후원과 봉사로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조건이 힘들고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풍경소리 포스터를 영안대역으로 표기하고 또 전자책으로도 출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게시판을 다 영안대역으로 할 수는 없고 네. 이제 가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영안대역으로 해서 게시판 설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 그 문제도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자책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 이제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시판 외에도 풍경소리가 하고 있는 사업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시판 설치 네.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기 설치된 게시판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가끔 이제 공원이나 도심이나 혹은 사찰, 내지는 철도역에 그 많은 그 불자님들이나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전시회도 가끔 합니다. 그리고 그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군법당, 군부대 같은 데 많이 보내서 전법의 일환으로 할 수도 하고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이끄는 그런 전법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 방송 포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포교 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데요. 풍경소리 대표하시는 동안 또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나 또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마음 같으면 뭐 그 지금 저희들이 한 3,000개 정도의 게시판을 운영하는데 좀 더 많은 공공장소에서 뭐 한 5,000개 내지는 뭐 더 많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런 마음은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그 많이 알리고 같이 호응해서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풍경소리로 이렇게 바꿔가고 싶고요. 또 하나는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뭐 종교인 비종교인을 떠나서 누구나가 편안한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자거나 아니면 비불자이거나 이 풍경소리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 풍경소리를 우연히 접하는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풍경소리는 부처님 말씀이지만 사실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보기만 하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 조금이나마 힐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주위에 전해주고 또 불자님들이라면 좀 후원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그래서 원력을 한데로 모아서 더 많은 분들이 풍경소리를 통해서 이 삶의 어려움 헤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활 속 친근한 불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풍경소리 활동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